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조금 힘든 시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조정이 마무리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은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어제 나스닥이 1.6% 상승으로 중요할 때 한번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경제 지표 개선 때문에 기술주가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도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21선 빨간색 선을 지킬 수 있을지 남은 6월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ECB 포럼이 열리죠. 유럽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월 페드 의장 등이 여기서 연설을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증시가 조금 눈치 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여기서 금리 뭐 한 번 올리니 두 번 올리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연준 금리 올린다. 자, 결국 올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동결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났다, 사실상 끝난 거다 이렇게 엄청난 예측을 하긴 했으나 그런데 결국 틀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모건 스탠리는 0.25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이미 페드워치는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을 75%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다는 소리겠죠.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래도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좀 틀리긴 했지만 아니야 이게 결국은 두 번은 못 올린다, 한 번 올리고 끝날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최근 들어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 부분을 시장이 반영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베이비 스텝 올라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실적 시즌이 열리는데 어떠한 실적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여기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약간 야 이거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다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곧 시작. 이 소식이 이제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반란이 터지니까 종전 이야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빠르면은 7월 초, 야, 이거 당장 다음 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을 위한 비공식 회의가 이미 열렸다고 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물론 예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다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확실하진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모든 것도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종전, 재건 관련주가 불을 뿜을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실제로 전쟁이 끝난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는 무조건 팔고 도망갈 때라는 거, 그거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격언을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모듈러 관련 호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산업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듈러는 조립식 건물을 말을 하죠. 그리고 최근 우크라제근에 모듈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도와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자, 관련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금강공업 그리고 자연과 환경, 이런 기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자영업자의 비명. 기르분들 개인 사업자분들 많으신가요? 아마도 한 4분의 1 정도는 자영업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든 게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것도 맞지만 최근 3개월 새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들 대부분이 연 5% 이상의 금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5% 이상의 금리, 높은 금리를 내는 이유는 물론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이랑 비교하면은 작년에는 95%가 넘는 개인 사업자가 5% 미만의 금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로 거의 80%에 육박하는 개인 사업자가 5% 이상의 이자를 낸다고 하니까 바뀌어도 뭔가 단단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신용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빌려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반면 담보주택을 하려면 주택상가 등 담보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가 또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9월입니다. 코로나 대출 연기가 그때 종료가 되는 거. 야, 이거에 대해서 걱정한 사람들이 많죠. 뭔가가 터져도 단단히 터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떠한 일이 생길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직장인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옐런 중국합니다. 미중 관계 개선이 눈에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해 재무장관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슬슬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만 이렇다고 미중 관계가 완벽하게 봉합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떠오른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AI 그리고 양자컴 관련주가 이거 반사 수혜를 기대하고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양자컴 그리고 AI 여기는 우리도 태동기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만 보자는 거겠죠.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견제 소식을 딱 꺼냈을 때 우리나라 AI와 양자컴 관련주가 달려가는지 그 부분만 혹시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기아, 우리 잘 나가요. 자,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대박이라는 소식 많이 보셨죠? 실제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야 완성차가 저렇게 가는데 우리도 당연히 가야지 라고 말하며 부품주와 물류주도 활짝 웃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부품도 그 다음에 물류 관련주도 실적이 좋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이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현대차의 목표가 2030년에 전기차 200만 대를 제시를 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 플러스 현대차의 내연차 판매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판매 점유율이 원래 4.9였는데 작년에는 5.1 그리고 올해는 5.3%까지 성장하는 걸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AI가 만드냐? 드디어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AI가 만든 신약 후보 물질이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투약되었다고 한대요. 이번에 첫 시도를 한 곳은 홍콩 그리고 뉴욕에 본사를 둔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폐질환 치료제 임상 이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겠죠. 결국 앞으로는 이러한 신약 개발 속도가 AI로 인해서 정말 빨라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연구 개발비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적게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신약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실적이 좋아질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바이오 관련주 계속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수입 맥주 4캔에 12,000원. 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맥주 목금 가격이 7월 당장 다음 주입니다. 4캔에 12,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한데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11,000원으로 올랐다가 이제 12,000원으로 오르는 거겠죠. 또한 아사히, 설화, 기네스 드래프트 등 440에서 550 용량의 캔맥주 11종은 개별 품목 단가가 100원에서 700원씩 올라 4,500원으로 단일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국산 맥주 먹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외에도 음료, 아이스크림, 안주류, 통조림 등 일부 제품도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야 라면 값도 내렸는데 얘는 도대체 왜 오르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 특히 소비량이 많은 제품들 가격이 지금이다 하고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두근두근. 자, 내일이면은 결판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반도체 투자들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내일 뭐가 있는데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그걸 보면은 우리 반도체 실적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와중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는 반도체 적자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마이크론 또 뭐 잘 나오지 않겠니? 라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분기에 적자 규모를 줄인다는 거는 감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내일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반도체가 진짜 바닥을 쳤을지 내일 아침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살짝 걱정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핸드폰을 딱 키자마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페이도 수수료 받아요. 자, 혹시나 기분들 카드사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때까지 삼성페이는 카드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성페이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충성도가 갤럭시를 사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페이 충성도의 그 메리트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수료를 물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애플이 0.15%를 물린다고 하니까 삼성페이도 똑같은 금액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 좋을까요? 일단은 바로 카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수수료 부담이 연 7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카드사 실적이 조금은 나빠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에게 연달아 혜택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텍사스 폭염에 전력난. 미국 텍사스주는 2주째 38도에서 44도. 와, 대박입니다. 진짜 뜨겁네요. 열돔 현상으로 7월 4일 전까지 해소될 가망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폭염에 전력 공급망 부담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년 전 겨울 정전 사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렇다 보니까 정전 사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텍사스주 주민들 중에는 냉장고만 켜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끄고 이렇게라도 전기를 줄이자라고 외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아직 여름이 시작이 안 됐는데 슬슬 덥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리 공급량이 빠르게 감소 중. 자, 구리 재고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톤당 8,100달러에 거래되던 구리가 이달 들어 8,600달러를 웃돌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구리 공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지난번에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구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맞습니다. 분명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와중에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부양책을 실시하며 구리 수요가 당연히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구리 가격 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이랑 대창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증시가 힘이 없다면 그런 친구들이 또 가끔 인버스 같은 그런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죠. 다음입니다. 리튬도 바쁘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며 리튬 가격이 저점 대비 2배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키로당 10만원이 넘었던 리튬 가격은 올해 4월에는 27,000원까지 떨어지며 75%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는데, 그런데 최근 2개월 동안 급등해 현재 5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커질 거기 때문에 리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결국은 또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XR 시장 개화. 아이폰이 공개한 비전 프로가 당장은 가시적 성과는 없지만 XR 시장을 개화시켜 향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친구도 아니고 애플인데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뭘 봐야 되나 봤더니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라고 볼 수 있고, 비전 프로의 수혜주가 뭐가 있나 봤더니 LG 리플, LG 노텍, 삼성전기,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세코닉스, 나무가, 더구전자 등등 사실상 아이폰 관련주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또 마침 올해 아이폰 15가 잘 팔릴 예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양방향 주식 리딩방 규제. 자, 불법 주식 리딩방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죠. 진짜 저기릿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를 왜 저를 사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사칭해서 불법 카톡방을 만든 그런 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을 투자 자문업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고 하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뭐가 바뀌냐? 기존에는 SNS 오픈 채팅방, 그리고 양방향 채널 유료 회원제 등등, 그리고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멤버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유사 투자 자문업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다는 건데, 항상 여러분들 그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절대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을 거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콘텐츠주 뭘 봐야 하나? 올해 증시는 반등하고 있지만 콘텐츠주들은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개별 악재까지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얼마 전 CGV는 자금난으로 5,7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내며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소식에 CJ 콘텐츠주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횡령 이슈까지 나오며 하락에 하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악재가 있는 와중에 도대체 콘텐츠가 요즘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OTT들이 지갑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좋았던 콘텐츠가 이제는 좀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DP2 그리고 스위트홈2 게다가 내년에는 또 오징어 게임2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작들이 어쨌든 오긴 온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콘텐츠 어느 순간 바닥만 잘 잡아본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상승 중. 자, 부동산 소식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2달 연속으로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1년 전 대비 300%나 늘었다고 하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바닥 쳤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대출 부담이 감소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며 매수세가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이 지금이 저점일지 아니면은 또 지하실이 또 있을지 한 1년 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기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꼭 흘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역전세나 우려의 월세 최대. 5월 기준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8%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된 2010년 7월 이후 월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집값이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네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